1977년 독일의 한 교회의 고급 별장이었다. 주위의 풍경과 어울리지 않는 서툴고 생경한, 하지만 확신에 찬 듯한 총성이 울렸다. 그리고 독일 경제계의 거물인 한 은행장이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범인은 친분을 이용해 접근한 독일 급진 좌파 적군파 계열의 일원이었다. 전 유럽을 휩쓴 68혁명에서 거의 10년이 지난 후 그들은 그렇게 굴곡되고 좌절된 모습으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갔다. 세상의 시간은 흐르고 있었지만 그들의 시간은 과거에 멈춰 있었다. 이상이 다르다해서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이런 극한의 대립은 영화 토토의 천국에서도 보여진다. 토토의 친구인 기업 회장이 암살 대상이 되는 것처럼 그 당시엔 낯설지 않은 일이었다. 그리고 그 시절 로벨리도 그들과 같은 선상에 서 있었다. 급진 좌파에 몸담으며 정부 정복을 꿈꾸기도 했던 그였다. 하지만 어느 순간 그는 거기서 한 발자국 떨어져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이 진실인지, 이 현실의 부조리와 불행이 진정 그들 때문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건 로벨리를 포함한 사람들이 갇혀있던 접힌 우주에 대한 각성이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이 갇혀있던 매트릭스를 더듬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껏 진실이라 믿었던 보이는 세상 대신 보이지 않는 세상에서 답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분노에서 출발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그 부조리와 비극의 원인을, 그 진짜 이면의 실체를 찾기 위해 그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로벨리가 그렇게 접힌 우주를 펼치자 시간은 흐르지 않게 되었고 결국 나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은 로벨리처럼 대중에게 다가서는 물리학자들 덕분에 시간이 흐르지 않는다는 명제는 이미 많은 사람에게 황당무계한 소리로만 들리지 않을 듯 싶습니다. 모든 시간은 이미 완료된 채로 과거에서부터 미래까지 펼쳐져 있었고, 주인공은 이미 자신이 경험한 과거를 목도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자신에게 신호를 보내고 순간 관객은 깨닫습니다. 시간은 이미 완성되어 있음을요. 마치 한 권의 책처럼, 한 편의 영화처럼 과거와 미래는 어떠한 구분도 없었고, 이것이 로벨리가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것이며 나아가 거기에 멈추지 않고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벨리는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보고 있다 말합니다. 희미하다, 무언가 뚜렷하지 않음, 명확하게 보이지 않는 상태. 어째서 희미하다일까요? 우리 눈엔 세상이 이렇게 명확한데 말입니다. 명확한 기쁨, 명확한 고통, 명확한 쾌락. 일상은 두려움과 기쁨, 안도의 반복이고 평생 인간은 그 명확한 두려움과 희망을 반복하며 삽니다. 그런데 대체 무엇이 희미한 걸까요? 로벨리는 말합니다. 과거와 미래는 다르고 원인은 결과에 선행하고 상처가 나야 통증이 생기는 것이지 통증을 느낀 뒤에 상처가 나는 일은 없다는 기존의 인식. 온 우주에서 균일하고 동등하게 흐르고 그 흐름 속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그 시간의 이미지에서 출발해서 인간은 온 우주에 하나의 현재, 하나의 지금이 실재한다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어디에도 공통된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며 세상의 모든 사건들은 과거, 현재, 미래 순으로 진행되는 것도 아니었고 인간은 오직 우리의 관점, 세상의 작은 일부인 인간의 관점에서 시간의 흐름 속에 있는 세상을 보는 것이라고. 즉, 시간은 오직 인간의 척도 내에서만 시간화된다 말합니다. 사물의 미시적 상태를 관찰하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는 사라지며 결국 이는 원인이 결과에 앞선다는 기존의 인식을 깨뜨립니다. 이것이 로벨리가 말한 우리가 세상을 희미하게 보는 것이며 그 결과로 우린 과거와 미래를 구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는 데이빗 봄의 접힌 우주와도 그 맥이 닿아 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은 접힌 우주의 일부만이 펼쳐진 세상. 그 접힌 질서 속에 우리가 보지 못하는 세상. 로벨리가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 접힌 우주이며 우리가 기존의 인식을 뛰어넘을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우주가 펼쳐질 수 있다 말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대체 로벨리가 보여주고 싶은 그 펼쳐진 우주는 무엇일까요? 우리 삶의 고통, 우리가 증오하는 것들이 고통이고 사랑하는 것과의 단절이 고통이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 고통이고 모든 것은 시작과 그 끝이 있기에 고통이다. 하지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그것은 사실 과거나 미래에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의 기억 속에 우리의 예측 속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영원불멸을 갈망하고 시간의 흐름 속에 고통스러워합니다. 이것이 시간이다. 즉 인간은 시간으로 만들어진 존재이다. 그것으로 우리가 존재할 수 있고 나, 에고를 만들어준다. 결국 모든 고통의 근원인 영원에 대한 허무한 환상을 만들어준다. 그렇게 인간은 시간으로 에고를 형성하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한 충직한 인간의 역할로서 세상에 태어나 부모에게 탄생의 기쁨을 주고 한 사람의 성인이 돼가며 젊음의 기쁨을 누리고 다시 부모가 되어 이별의 아픔을 겪고 다시 탄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늙고 죽어갑니다. 그렇게 시간은 인간을 철저하게 이 지구별에 묶어놓습니다. 이것은 붓다가 자신의 모습으로 나타난 그 허상에게 에고라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 그 에고. 하지만 인간이 시간의 실체에 대해 깨닫고 좀 더 다른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다면 인간이 그 고통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지 않을까. 로벨리도 어쩌면 그 고뇌에서 벗어나고 싶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목도하고 경험했던 그 치열한 시절, 세상의 부조리와 거기에서 파생된 고통들, 극한을 치닫는 좌우의 대결. 이런 모습은 지금 다시 평화의 시대를 끝내고 극단의 대립으로 치닫는 현재의 세태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가 빠져있던 그 절망의 바닥에서 어디에서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던 그 순간 그는 자신의 접힌 우주에서 그렇게 탈출했습니다. 손에서 피스톨과 화염병을 내려놓고 정부의 전복을 꿈꾸었던 그 시절에도 자신의 방에 붙어있던 한 그림. 그는 그 앞에 다시 섰습니다. 10의 마이너스 33승. 그 플랑크 길이.
1cm를 10조분의 1로 나누고 다시 또 그걸 1조번 나눈 그 공간. 그곳엔 길이도 시간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의 모든 정의와 편견이 접혀들어간 무의 가장자리. 우주는 그곳에서 펼쳐졌습니다. 로벨리가 살던 극한으로 대립하던 그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었습니다. 절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그는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로벨리의 책은 엄연한 물리학에 대한 과학서적입니다. 철저한 수학적 검증과 물리학적 기초, 그리고 앞서간 천재들의 고뇌가 바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지 않으면서 출발한 이 과학서적은 그 시간의 본질을 더 파헤치며 결국 이 세상은 우리와는 완전히 분리된 객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확장된 이야기의 절정은 그의 또 다른 서적 보이는 세상은 실제가 아니다를 거쳐 나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통해 마침내 완성됩니다. 이제는 진부해지기까지 한 양자의 중첩성,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으며 물질이며 동시에 에너지. 로벨리는 시간도 실제 이러한 중첩성을 가진다 설명합니다. 시공간이 중첩되면 과거와 미래의 차이에 그 견고한 현실은 붕괴되고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전과 후에 모두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시간이 실체화되는 순간은 이중슬리 실험의 입자와 파동처럼 무언가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만 그 무엇을 위해서 입자와, 즉 물질화, 현실화된다 말합니다. 그리고 아직 상호작용되지 않은 그 시간은 미결정의 상태로 저 빈 우주에 남아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간은 결코 나와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 없이는 흐르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무엇인가와의 상호작용이 있을 때에만 그 실체가 현실화되고 이미 완결되었지만 아직 펼쳐지지 않은 그 시간을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통해 펼쳐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의 존재는 숨막힐 듯이 가득한 저 별들처럼 지구를 거쳐온 셀 수 없이 많은 생명들, 그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갑니다. 자신만의 우주를 펼쳐내갑니다. 하지만 그 우주는 결코 나 혼자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존 에클스는 말합니다. 자연엔 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향기도 없습니다. 에클스가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세상은 우리가 관점을 가질 때에만 그 특성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힌바 부족의 단어에는 파란색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가 봐도 명확한 그 파란색을 초록색과 같이 보여줘도 그들은 거기서 결코 다른 색을 찾아내지 못합니다. 저 하늘의 색은 우리가 푸르다는 관념을 가지고 볼 때에만 푸른색을 가지는 것이고 눈의 차가움은 우리가 차갑다는 관념을 가지고 만질 때에만 차가운 것입니다. 실제 이 세상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며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존재하며 내 관점이 투영되는 것이고 세상이 우리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자신의 색상을, 자신의 소리를, 자신의 촉감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들립니다. 로벨리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더 이상 세상과 맞서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세상을 원망하지 않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비추고 펼쳐낼지를 생각하게 되는 것. 그는 말합니다. 입자들은 시간 속에 살지 않는다. 끊임없이 서로 상호작용하며 그 상호작용에 의해서만 입자들은 진실로 존재한다. 그 입자는 물질, 곧 현실, 바로 우리를 말합니다. 결국 로벨리의 우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미래를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싸우지 않고 모든 것의 조화 속에 스며들기를 갈망합니다. 이렇게 로벨리는 자신이 뒤집어 엎으려 했던 그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인식을 전복시켰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시간의 고통에서, 존재의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는 단초를 얻었습니다. 나는 어린 래시였는데 언젠가 나이든 여인이 되려나.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물의 나약함을 느낀다. 내 마음속에선 벌써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안 된다는 것을 느낀다. 모든 것이 손가락 사이로 미끄러진다. 우리가 잡으려 하는 모든 것이 녹아버린다. 모든 것이 안개와 꿈처럼 사라진다. 시간은 이상한 것이다.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을 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다가 그러다 어느 순간 사라진다.